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진행을 맡은 작가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박종경 변호사 그리고 얀 CP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이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음, 종경님 먼저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 법률사무소 송하라고 해서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얀 CP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얀 CP입니다. 안이 아니고 얀이고요. 저는 그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책 읽는 한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양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이제 주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근황 토크하면서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하는데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저부터 할까요? 네네, 편하게 하시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늘상 똑같지만 이제 맨날 사건 처리하고 재판 나가고 그러고 한 주를 보냈고요. 다른 이번에 주제로 하게 될 사안들이나 관련해서도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비슷하게 몇 번 상담을 했었어가지고 아직 주제를 밝히진 않았지만, 네. 네. 그래서 뭐 아마도 얘기 나누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얘기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얀 CP님 아직 이름 이제 익숙치 않아서 얀 CP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저는 역시 한량이라서 특히 한량 플러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인터넷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어떤 페이스북 어떤 모 그룹 페이스북에서 이 catcalling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 전동 스쿠터 있죠. 공용으로 쓰는 커뮤니티 스쿠터를 예. 예. 타봤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용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든 생각이 확실히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안전장치도 너무 없고 대부분 헬멧도 안 쓰고 네네. 타고 그리고 도로를 다니는데 이제 차에 잘못해서 부딪히면 진짜 뭐 죽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팔 하나 부러질 수 있겠다면서 생각을 좀 했었고 관련 좀 법률이 생겨야 되지 않나. 뭐 변호사님도 음, 계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네. 아직 이런 법안들이 확실히 없어서 뭐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 혹시. 네. 이게 사실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기량이나 여러 가지 그 전동 모터의 용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수도 이제 있다. 왜냐면 그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차에 대해서 정의를 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 사실 전동 스쿠터가 이제 원래는 도로에서 운행해야 되잖아요. 인도는 원래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렇군. 저는 네, 인도에서 그래서 탔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데 보통 이제 뭐 원래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전동 스쿠터는 사실 더 하거든요. 왜냐면 깔려버리니까 아예. 네. 사고가 나가 아, 그래서 몇 번 사실 그 전동 스쿠터 관련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좀 흔한 사고 중에 하나인데 인도로 다니다가 이제 보통 인도로 다니시잖아요. 전동 스쿠터 많이 하시는 그쵸. 분들이. 저는 그래서 감히 그걸 타고 도로에 가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 보도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사람이 쳐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고 다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로 요즘에 꽤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몇 번 예전에 킥보드를 타본 적이 있는데 근데 뭐 네. 킥보드 뭐라고 하셨죠? 근데 그 원래 명칭이 이게 이름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제가 음. 이제 차도에서 그걸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뒤에 교통을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속도가 많이 안 나니까 그 음. 뒤에서 뭐 빵빵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기 차도를 가니까 네네네. 네, 상당히 개념 없던 사람이 됐던. 근데 오히려 정말. 사실 법을 잘 지킨 개념 있는 사람이었는데 개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된. 이게 뭔가 약간 이 법이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음, 차도로 가면 실제로 교통량을 다 막아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이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기량 요즘에는 사실 다 전기로 많이 가잖아요. 전동 자전거인데 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격 출력 0.59kW 미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몇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 네, 그러니까 들어봤네요. 이거를 사실 일반인이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사실. 그래서 전기 자전거, 자전거 해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정의를 낸 법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네. 각종 법률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사실 저는 조금 이거를 법을 좀 하나로 좀 정리를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법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음, 네,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생각도 많이 있네요.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이런 것도 원래 법에서 규정을 할 거면은 이게 안전장치를 껴야 되는 자전거인가, 뭐 전동 자전거인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죠. 사실 네, 너무 사실 법이 복잡해서. 네.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한 주제인데 어떻게 보니까 되게 진지하게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유 죄송하실 거 약간 또 정색 빨고 이게 법 얘기 나와서 네, 아, 얘기를 하게 됐네요. 좀 아, 아, 예상치 법 얘기 들을 못하게 때마다 항상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웜업 된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네. 들어가서 오늘 이제 두 패널 분께서 하나씩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먼저 하실 분 있으신가요? 편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 캣콜링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 어, 그렇죠. 예. 워낙 한국에서 흔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캣콜링이 정확히 뭐냐면 그 여자분들이 어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남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막 환호성을 부른다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은 꼬시려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제 그 느낌이 그냥 번호를 따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좀 성적으로 네, 섹슈얼하게 약간 좀 다가가는. 섹슈얼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일 때 이제 보통 catcalling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게 워낙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 유튜브에 네.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좀 약간 섹시한 옷을 입고 그 뉴욕 한복판에 돌아다니면서 몇 번이나 캣콜링을 당했는지 막 그런 거 실험한 사회 음, 실험 동영상도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굉장히 진짜 조금만 걸어가도 막 바로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고 막 그런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그 한인 사회에서도 좀 문제가 됐나 봐요. 이 페이스북 그룹에 어떤 여자분이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캣콜링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뚜벅이라서 대중교통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면은 가끔 막 자기한테 캣콜링을 하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음. 지나가도 다가와서 심지어 팔까지 잡는 막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 했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에 여성분을 많이 위로도 하고 뭐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무시하면 되는지. 근데 그 네. 와중에 어떤 남자분이 이런 댓글을 다신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쁘셔서 그러나 봐요. 라는 댓글을 음, 달았어요. 이제 난리가 났죠. 이 댓글에서. 이 댓글 이후로. 그러니까 뭐 그 대표적으로 그 작성자분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대댓글을. 그러니까 이쁘면 사람 팔 잡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다. 하니까 아, 그 댓글을 다신 남자분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라고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와서 이거는 예쁜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 뭐 혹은 뭐 이뻐서 그런다는 소리 하지 마라. 님 사상이 틀려 먹었다. 아무리 악의가 없어도 이런 댓글은 정말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개고 허락도 없이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거는 틀리고 불법이다. 그거는 칭찬이 아니다. 눈치 되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이 든 게 저도 사실은 그 이쁘셔서 그러나 봐요라는 댓글을 보고 이 남성분이 조금 눈치가 없네. 그런 말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이 댓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면 그게 왜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네네. 다른 상황에 약간 대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제가 그냥 이게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걸 볼 때 바로 느껴지는 뭐 잘됐다 잘못됐다 느껴지는 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우리 그거를 논리적으로 해체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왜 잘못됐을까라고 하면 그게 또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네. 제 안에 어떤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공부를 너무 잘하고 계속 막 어떤 뭐 시험 보면 항상 1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어떤 질투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질투를 하고 막 괴롭히고 그냥 이렇게 좀 틱틱거리고 그러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 야, 네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그런 거야. 참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라고 음, 하면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이고,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음, 종종 그런 표현을 쓰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근데 분명히 저도 이 댓글을 볼 때, 아, 뭔가 이 사람은 눈치가 없는데? 저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어떤 차이점이 왜 왔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네. 대해서는 피해자한테, 아, 피해자 너가 잘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네가 뭐 참아라. 그런 사람들 무시해라. 이렇게 되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피해자들 플러스 어떤 그 여성분들의 굉장히 원성을 얻었단 말이죠. 네네. 예, 이 차이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승민님한테 그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아, 사실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이제 그 댓글 자체를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공부를 너무 잘해, 너 잘생겨서 그래라는 말을 저는 사실 종종 쓰기 때문에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눈치가 많이 없었다라는 말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위기상 그게 첫 번째 댓글도 아니었을 거고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너무 예쁘셔서 그런가 봐요라는 발언이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그 보내주신 거를 좀 봤는데 이제 게시자가 와서 아 그러면은 뭐 손 잡아도 되는 겁니까 했을 때 대처를 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짧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어요. 거기서 좀 대댓글에도 대댓글 달리면서 아 뭐 이거 그건 아까 이미 게시자분한테 사과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태도가 미흡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원성을 많이 산 케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들었던 생각은 우리 사회의 그런 말을 받을 좀 여유가 없어진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분의 댓글을 다신 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아마 위로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래서 뭐 그분에게 오히려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대방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말을 할 때처럼 이 댓글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짐작은 합니다만 저도 눈치가 없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다만 아까 지금 이제 승민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분노를 할 정도로 그 댓글을 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 댓글에 그 이제 말하는 화자의 의도는 그분을 뭐 예를 들면 이게 당에서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말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해야 되는 가 그냥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도 얘기하는 정도야 괜찮겠지만 그분의 말하는 화자의 의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도 제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언이나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약간 이 남자분이 예쁘셔서 그런가 봐요라는 이 어떤 워딩이 음, 논리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잘못된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이제 그 제가 있는 그 카카오톡 단톡 방 중에 한 200명이 넘는 약간 그런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네. 가끔 이런 일상생활적인 이야기도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라서 제가 이제 올려봤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조차 어떤 여성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음,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답글이 달리냐면 이제 여기는 성별 자체를 알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 단톡방은. 그러니까 네.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은 여성분이 아니시죠? 라고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이걸 공감 못할 수가 없다. 음, 제가 이제 계속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도 잘못됐다고는 생각하고 눈치가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분명히 잘못이 됐고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앞으로 이런 걸 지향해 나가야 되나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걸 좀 알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단톡방 내에서. 제가 그 아, 주제를 올린 다음에 그 주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들 네. 생각이 굉장히 다르고 특히 이제 여성 남성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 그 catcalling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로서는 이해는 가지를 않죠. 뭐 그런 거를 한다는 게 왜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이 가장 화를 많이 나게 했고 어떤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났고 이 이야기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개인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말하는 경우가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일종의 그냥 실언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실언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개인의 아니 집단적으로 어떤 공고화된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를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공통의 사고가 있는데 그 공통의 사고에 반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제 분노가 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조금 합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발언 자체 문제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지만, 있지만, 예, 나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를 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제 저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시는. 편이고요. 저는 사실 이게 남녀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사실 이 네, 주제를 이제 얀 CP님께서 보내주시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뭐 예쁘시네요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비슷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좀 여유로운 사람이었으면은 받아들였을 거고 조금 기분이 상했고 이런 감정이 격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반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좀 기대했는데 바로 나온 답변이 그거 피해자를 탓하는 거다. 네, 네, 피해자를 이제 오히려 2차 가해라고 하나요, 요즘에?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저희 세 명은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가능하지만 여성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음, 조금 이제 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피해 호소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다 대고 예쁘셔서 그런가 봐요라고 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 글을 단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예, 문제를 여성들 입장에서 성폭행 혹은 뭐 그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 그러면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점은 그러면 남녀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또 뭘까? 요즘 이제 젠더 갈등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음. 고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catcalling 하는 사람을 좀 몇 번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남성들도 이해가 좀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길 걸어 다니면서 catcalling 하는 남자를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집단적으로 대부분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남자 및 여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라는 그 일대가 보통은 많아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거나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런 catcalling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 다른 지역은 커뮤니티 어떤지 자체가 모르겠지만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이제 해외 유학하는 학생들 커뮤니티 맞죠? 음, 양 PCP님. 네네, 맞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사실 금요일이나 이제 주말 가까이 돼서 캠퍼스 주위를 돌면 이제 혹은 뭐 번화가 주위를 돌면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 한국에서는 많이 없어지고 저는 사실 옛날에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만연한 거죠. catcalling을 아, 하고 뭐 제가 뭐 경험했던 거는 길거리에 이제 예쁜 여자 걸어가면은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 예쁘다, 섹시하다, 전화번호 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신체 접촉까지 있고 그런데 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이것도 여자친구한테 한번 질문해봤어요. 이제 여자 입장을 제가 모르니까 여자친구한테 물어본 거는 여자들 중에서 그런 캣폴링을 즐긴 여자는 전혀 없느냐라고 하니까 음, 뭐 이렇게 100%나 이런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지만 일부 여성들이 실제로 좋아하긴 한다. 그런 사람을 이제 보긴 음,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문화 자체가 뭐 우리가 클럽에 가면 암묵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음, 캣콜링을 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음, 문화로만 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아무런 죄 없는 제3자들이 catcalling을 당하고 혹은 catcalling하는 남성 한 적도 없는 남성들이 이런 가해자로 몰리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확실히 그렇죠. 그 아까 승민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캣콜링이라는 거에 약간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좀 이게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 말씀하시기로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성폭력 관련 사건이었다면 아, 피해자한테 아, 너무 예쁘셔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남성들이 느끼기에는 catcalling이 뭐 그렇게 심각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성들이 느끼는 catcalling은 거의 뭐 성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 근접하게 느끼는 약간 피해로 느낀다면 그 약간 예쁘다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음, 그렇죠.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의 글에 거기에 댓글을 잘못 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댓글을 잘못 단 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catcalling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댓글을 잘못 단 거에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논의가 발생을 한 거니까. 네, 그래서 catcalling이나 이런 거가 뭐 그렇게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댓글로서 그 얘기를 달았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라든지 개인적으로 기분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성숙된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사실 어떤 내용들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다 추측하는 이래서 그럴 예, 것이다 저래서 그런 거고 이런 건 이런 거다 뭐 얘긴 하지만 사실 글만 보면은 정말 난장판이죠. 서로 그렇죠. 비판하고 욕하고 뭐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일방적인 질타였지만 뭐 그걸 본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배우거나 좀 생산적인 담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박 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좀 방향성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남성 입장에서 이해가 될 것 같고 남성들 네,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닌가 뭐 공부 잘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거 되는데 왜 예쁘다고 말하는 건 안 되느냐 뭐 이런 음.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이 흔히 잘못하는 그 어떤 사고방식이 그런 거죠. 내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해서 상대방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 왜 이런 거를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상대방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어떤 보장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걸 알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성숙된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남자분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거는 충분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할 때 보통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약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걸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과정이 이제 그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뭐,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린치한다고 하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댓글에서 거의 그런 식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랬을 기억나는 게 많이 댓글이 뻔하고, 당신 예. 사상이 좀 글러먹었다. 사상이 예,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야 요거는 네네. 그냥 결론인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나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명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이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글을 올리고 어떤 정보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구 비난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왜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담론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인터넷 문화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랬어요.
만약에 좀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됐었다면 음, 방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 여성분들은 그거를 더 심하게 느끼고 어떤 네, 지점에서 남성분들은 그걸 좀 덜하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바는 만약에 이 사태가 그렇게 좀 심각하지 않은 사태였대. 아까 우리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예시로 따지면 사실은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나누면서 남성들은 여성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여성분들은 음, 또 자기 어떤 그런 거를 심정을 남성들한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까 또 그렇죠. 존경님 말씀하신 데 좀 공감이 가는 게 좀 그 예전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경제학자가 100명 경제학자가 오면은 200개의 음, 의견을 낸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쵸. 네, 이게 좀 비슷한 느낌으로 100명의 사람이 오면은 100개의 상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약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보통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물론 거기에 옳고 그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틀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질타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해체를 한 다음에, 어떤 가정에서 이런 상식이 나왔는지, 혹은 이게 맞는 음, 것인지, 도덕적으로, 이런 좀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좀 이런 사태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 네. 저도 이게 법률 상담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느끼는 부분인데, 근데 저도 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당연히 몰랐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진짜 무서운 게,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도 이걸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뭐,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지라는 느낌을 제가 변호사 초반에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이거 법 공부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좀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결론이 그렇게 되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캣콜링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저희가. 그러면 좀 이제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캣콜링의 시작 이제 저희가 문제됐던 거 댓글을 단 거 좀 눈치가 없었고 그 눈치가 음, 없는 걸 시작해서 남녀 차이의 어떤 시각이 다른 것 그리고 이런 온라인 상에서 어떤 토론을 할 때 생산적으로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가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상식이라 부르는 게 사실 상식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네요 캣콜링에서.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 하나를 하면은 길면 10분, 뭐 15분 생각했는데, 이거 주제 하나로도 한 편을 찍을 수 있겠네요, 팟캐스트를. 너무 좋은데요? 네. 재밌네요. 예. 저희만 재밌는 게 아니면 괜찮은데. 이거 듣고 계시는 저희만, 청취자분이 계시면 피드백을 좀 저희만 주시면. 재밌으면 됐죠. 원래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인생에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맞아. 저희 모토가 있는데, 어, 독자분들, 구독자분들도 행복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하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구독자분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저희가, 이야기가 즐거워야, 들으시는 분들도 즐겁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희가 뭐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늘은 이거 하기 싫은데 해서 녹음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아마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짜증이 느껴지지 않을까.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기독교인의 오류라는 게 또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예, 이제 예. 또 교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이제 독실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기는 오류가 뭐냐면은, 음,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희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그 행동을 인해서 나도 행복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런, 행복하지 않은 어떤 행동, 그래서 누군가를 네네. 행복하게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독교상 교리상으로 옳지 않다 이런 건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가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그게 선한 것인가? 아, 음,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타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기적 잠깐 유전자 얘기할까요?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한 이타심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닌 무조건 100% 남을 위한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 자체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이타적인 행동은 나조차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 완벽한 이타심이라는 거는 이제 이론 자체로, 논리 자체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그냥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정말 이걸 뛰어넘는 성인에 가까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기 인간의 개인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자기가 사고하는 건데 그 자기가 사고하는 패턴이 대부분은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걸 완전하게 벗어나기는 진짜 어렵지 않나. 그리고 아까 그 이제 기독교인의 오류 얘기하신 거 하면서 좀 생각이 든 게 그 기독교 교리를 흡수하려고 하는 욕구도 사실은 개인의 욕구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개인의 욕구인데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아, 맞아. 이런 행동이 옳구나라고 생각이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타적인 행동을.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개인을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일이거나 또 타인을 스스로 행복하게 하는 일이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가 그냥 원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로 좀 총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게 개인의 행복도에 기여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원래 본질은 그냥 원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개인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제 네. 캣콜링으로 시작한 1화, 이제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얘기는 2부로 돌아와서 진행을 해보죠.